예. 총장님 요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아이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니까 가능하면 좀 안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을 안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예. 만나는 게 상책이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충청일보 TV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충북도립대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는 그 충북도에서 설립 운영하는 그 유일한 공립 전문대학입니다. 지난 98년도에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설립된 학교이고 인성을 갖춘 실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충북도립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초기 대학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지금으로 뭐 한 5년 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안정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고 있는데 그 일주기입니다.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탈락을 했고 또 그 당시 특성화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또 탈락을 했고 지금도 뭐 신입생 충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더 신입생 충원이 더 어려운 상태이고 그것보다 제가 와서 제일 좀 더 난처한 거는 그 내부 갈등이 많더라고요. 학교가 이제 어렵다 보니 내부 갈등도 있고 또 더더욱 강한 거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뭐 우리가 될 수 있겠냐 뭐 그냥 이래 뭐 자포자기식이 있어서 그 분위기를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당시 이제 어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말 평가가 곧 닥쳤으니까 이번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3년 후에 3주기 평가에 좀 올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하면서 저에게는 2달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을 좀 빗대서 사실 그런 각오로 한 게 오늘의 도립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총장님이 충북 도립대 최초로 연임을 하셨는데 뒤늦게 좀 축하드려야 돼. 아이고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쩌다 보니까 2년을 더 하게 돼서 저는 저 한편으로서 영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임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좀 더 학교를 위해서 더 헌신해라, 봉사해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그동안에 좀 더 미진했던 부분 보완해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대학이 명실상부한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많은데요. 현재 충북 도립대학교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뭐 제일 학령 인구가 뭐 줄어드는 게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급감이 제일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현안으로 한다면은 신입생 충원률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하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게 취업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 학령 인구 급감으로 하면은 지금 뭐 이미 그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컨셉이 바뀌어서 수도권 외는 한꺼번에 망한다 하는 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2030년 앞으로 지금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있는 대학의 한 반 정도가 문을 닫지 않겠나 이래 지금 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위기가 우리한테도 닥친다 해서 그게 제일 큰 해난이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취업 잘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업체들 쫓아다니고 또 하고도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또 도립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이제 우리 대학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도와 연계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조기 취업형으로 계약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도 입장에서도 도 주요 산업 입장에서도 안정된 인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가야 인력이 우리가 좀 취업도 되고 또 어찌 보면 지역에 제대로 기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충북 도립대 수공 사업인 신축 학생생활관 건립에 예. 크게 관심이 많던데 사람 이제 예.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되고 내년 5월 정도 되면 완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3개동이 들었습니다. 기존 기숙사 외에 11층짜리가 있고 8층짜리가 있고 3층짜리 3개동이 들어서고 그게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381억이 들어가서 한 400명 정도 더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기숙사 일하면은 잠만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을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그것을 공부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각종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24시간 풀 가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그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개관이 됐거든요.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축하도 하면서 시설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될지 어찌 보면은 동서울관보다 더 나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옥천 지역에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 건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도서관도 활용하시고 체력 단련실도 활용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같이 해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공이 되면은 한 800명 내지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여기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상주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지역 경제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보고 공부만 해라 이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인생도 알아야 되고 또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녁 무렵에는 또 인근 상가에 가서 또 담소도 나눌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한 800명 또 어찌 보면은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0여 명 내외에 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이 작은 지역에서 활동한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이 지역을 생동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자체에서도 그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만약 건립이 된다면 지역사회 크게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지방대학 얘기란 말이 요새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충북 도립대만의 생존 전략이 있는가요? 그래, 아이고 생존 전략이 결국은 신입생을 100% 뽑고 취업도 많이 시키는 아무래도 요새는 도립대는 무상으로 가야 됩니다. 무상으로 가야 돼. 유일하게 도립대 중에 우리 충북 도립대학만 무상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 무상으로 해서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도립대의 어떤 근본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 새로운 지사님이나 군수님께 꼭 부탁드려서 그거는 꼭 쟁취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전략이 제대로 먹혀서 100% 총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많이 문제인데요. 예. 코로나 이후에 생활 환경이나 뭐 정책 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그러면 도립대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또 토대도 또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고 또 취업률도 최고급의 그 기관에 취업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제가 그쪽 그 창시자와 대담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쭉 보니까 그게 앞으로의 우리 대학의 방향성이거든요.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좀 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 어떤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 끝난다 해서 그게 사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그런 어떤 수업 방식이라든지 또 그런 온라인 기법이라든지 그거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가 미래로 다가가는 미래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지역사회도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충북 도립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하여대 등과 고사리 수련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게 이화여대의 그 고사리 수련이 그게 한 12만 평이 있습니다. 12만 평이 있는데 사실은 그 본인들도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계산이나 우리 충북도에서는 사유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또 완전히 딱 절벽처럼 막혀 있었는데 마침 또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같이 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냐 이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저희들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충북대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화여대와 충북대와 우리 도립대 그리고 계상군하고 또 그걸 전체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은 또 충북연구원이 좋겠다 해서 5자 기관이 5개 기관이 1월달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화여대는 학생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것을 이화여대 학생하고 충북대 학생하고 도립대 학생이 공동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고 또 이화여대 학생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멘토 활동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RS라고 있습니다. 그 광역 단위의 지역 혁신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광역 단위에서 기업과 그다음 대학과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혁신을 하는 사업인데 어찌 보면 이번에 고사리 수련의 내용은 거기에다가 좀 더 기초 단위까지 더 어떤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다음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어떤 아주 유명 대학하고도 매치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하드웨어가 우리 도민들한테 다 고스란히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아마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장님이 강폭 행보로 대외적으로 충북 도립대의 인지도나 그걸 많이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지방대학의 성공 키워드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충북 도립대는 어떻게 이런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도립대를 보니까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도립대만 있어서 사실은 대학 혼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역과 굉장히 많은 그 밀도 있는 그 접촉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선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과 대학 간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구체적인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추진해 왔고요. 그 결과물 하나가 사실은 기숙사 신축이라는 게 단순한 한 작업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도하고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고 또 군하고도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군하고의 어떤 부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상생 협의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풀려왔고요. 그 외에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사실 작은 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기업, 군이 함께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더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저희들은 뭐 작지만 대학, 강한 대학을 지향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잘 진행될 것 같고 지역과 협업 상생이 잘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좌우명이나 존경하는 인물,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래 이뭐 둘째다 보니까 그 고시도 구수를 했습니다. 구수를 했고 그 뒤에 석사도 13년 또 박사도 10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좌절도 많이 느꼈고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취하는구나 그런 어떤 뭐 진리 아닌 진리를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절대 포기는 없다 하는 걸 저는 뭐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좌우명이 절대 포기는 없다 하는 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저는 우리 선조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저는 이수신 장군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실 지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실 역할하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보면 생적사, 사적생 정신으로 또 멸사봉고, 성공무사 정신으로 그 나라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수신 같은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뭐 늦게 시험도 되고 했습니다만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했는데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유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낳는 게 우리 국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는 제가 이제 직장상 자주 떨어져 있는데 요새 SNS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매일 소통합니다. 카톡을 통해서든 소통할 때 뭘 같이 만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다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지금까지 밝힌 대로 하시는 일들이 성공하시도록
저희 충청일보 TV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실 일이 예, 있다면 말이 있다면요. 예, 164만 도민 여러분,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 4년 임기에 더해서 또 2년을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도립대학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변화와 혁신을 해서 충청권의 최고의 명문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총장님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충청일보 TV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